네, 안녕하세요. 도시경찰학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특강 시간은 행정기본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법령은 최근 들어서 아주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법령이죠. 실무 문제집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한 이제 경찰 채용시험에서도 상당히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자,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에 좀 더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은 법률이고 총 40조. 조문의 수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조문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죠. 중요도는 A급입니다. 목적은 읽어둡니다. 정의인데 정의에서 법령 등이 있죠. 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일단 법령에는 법령과 나, 자치법규가 다 포함됩니다. 자치법규니까 당연히 조례 규칙이 다 포함되죠. 일단 법령에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각 독립기관의 규칙이 있죠. 국회, 대법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규칙. 그리고 C 보시면 그죠. 기타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법령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읽어두는데 그죠. 자,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행정청이고, 나와보시면 자,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또 기관, 특히 사인도 포함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무수탁사인, 수권사인도 포함됩니다. 행정청에. 처분은 그죠. 시험에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에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자,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사, 자기와 그 거부, 부작위도 포함되고 그죠.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준하는 것, 자, 예를 들어서 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이런 것도 역시 처분 속에 포함됩니다. 제재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죠. 자, 읽어두시고 그죠. 자, 다만 봅니다. 다만 행정상 강제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제재 처분은 그죠. 행정상 강제 말고 다른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정지죠. 자,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밑에 있는 4조 1항 2항은 직접 읽어두시고 그죠. 4조 1항 5.5조 1항 있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2절 기간 및 나이 계산인데 먼저 기간 계산 있죠. 거기서는 참고로 하나 알아둡니다. 일단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준용됩니다. 민법을 준용한다. 봐주시고 그죠? 그 다음 부담적 기간의 계산인데 이것은 직접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문제에서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에서는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부담적 기간이죠. 내용은 보면 그죠? 자, 둘째 줄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것은 아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 물론 거기 이제 다만 있죠. 다만 보면 그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있고, 자, 원칙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먼저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는 기간 첫날을 산임합니다. 자, 그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있죠. 자, 여기는 어때요? 부담적 기간이 맞죠? 부담적 처분이죠. 그 때문에 자, 그 기간 계산할 때는 첫날을 산입해요. 산입하고 그 다음 2호 기간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도 그 기간은 그 말일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면허 정지 40일인데 40일 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입니다. 자, 그런 경우도 그죠? 자, 그날로 만료합니다. 당연하죠. 그 때문에 부담적 기간은 가급적이면 짧게 계산한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 때문에 자, 가급적이면 짧게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밑에 7조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이 있습니다. 법령의 시행일. 이때는 1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자, 언제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죠. 그때는 공포한 날을 시행으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은. 그리고 공포하고 나서 30일 후 또는 몇월 며칠 이렇게 일정 기간 경과해서 자, 이것을 시행합니다. 그때는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죠? 그 다음 날부터 경과일을 계산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법령이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이제 주지기간 부르는데 이런 주지기간은 좀 길수록 국민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것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날을 빼고 계산한 것이에요. 그러면 단 하루든 반나절이든 그죠? 국민에게 더 유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법령들은 공판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즉 2부가 같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에요. 그때는 그 말일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아니고 그죠? 그 날로 만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5 받으시고 그 다음 나이 계산 있죠. 나이 계산은 지금은 그죠?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에이지 있죠. 한국말로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도 한 살이 아니고 그죠? 자, 월, 개월수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 살, 1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종례처럼 그죠? 나이가 이제 뻥튀기 되면서 맞고 있죠. 맞고 정확하게 이제 만 나이 따져서 계산합니다. 자, 다음 뒤쪽 가겠습니다. 행정의 법원칙인데 이것은 어렵진 않은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법정지 원칙 읽어두시고 평등 원칙도 읽어둡니다. 자, 읽을 때 좀 관심 있게 읽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평등 원칙 보시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그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비리 원칙이죠. 첫째, 유의하고 적절할 것. 두 번째, 필요 최소한대 커질 것.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 어떤 침해가 이익 침해가 그다음 의도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즉 공익이 더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것은 비리 원칙의 세 가지 내용을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리 원칙 어떤 것이 있죠? 적합, 필요, 상당성이 있죠. 그 때문에 1번은 적합성을, 2번은 필요성을, 3번은 상당성의 원칙을 이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11조 자, 성실 의무의 원칙 이것은 읽어두면 되고 그죠? 역시 뻔한 남용의 원칙도 읽어둡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있죠. 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예외가 있죠. 뭐냐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신뢰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를 잘 봐두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항 보죠. 보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우리 경찰의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지만 주로 이제 문제된 것이 국세행정, 과세행정에서 문제됩니다. 그래서 일정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는 세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금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세금 부과 안 되는구나. 자, 그럴 때는 그죠?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예외가 있죠.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 이익 있죠. 자, 전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리가 있다면 이때는 역시 예외로 합니다. 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있죠. 자, 그 내용에서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즉, 관련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죠. 없는데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분이죠. 이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자, 먼저 14조 1항 보시면 소급 적용 금지 있죠. 자, 이것은 뭐 당연한 내용이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처분시법주의와 밑에 위반시법주의가 있죠. 자, 첫 번째 처분시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경찰의 경우는 운전면허 처분이죠. 이런 것. 네. 자, 이런 경우는 처분 당시 그 법령에 따릅니다. 신청 당시가 아닙니다. 물론 신청하자마자 처분이 있으면 그때는 의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신청과 처분의 간극 어떤 기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죠? 이게 문제돼요. 그래서 신청할 때는 가능했는데 처분 당시에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죠. 안 될 때는 그때는 처분 당시 법령이 다릅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시가 아니고 이건 처분시입니다.
위반시법주의죠. 자, 위반했다. 이것은 당연히 법령 등 위반이고, 위반하면 어떤 제재 처분, 뭐 취소, 정지 이런 거죠. 제재 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재 처분은 위반한 당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위반 시. 자, 물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위반하고 나서 제재 처분하기 전까지 그죠. 그 사이에 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것이 바뀐 법이 신법이 국민한테 유리할 때는 그때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신법적 지식을 좀 동원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다만 밑에 보시면 그 행위가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밑에 줄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졌죠. 그때는 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한테 유리하죠. 그때는 위반시법이 아니고 처분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처분시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칙은 위반시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처분의 효력이죠. 처분은 권한인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또는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자, 여기서는 행정처분의 어떤 효력이죠? 소위 공정력 이야기죠. 공정력. 그래서 공정력의 개념을 봐주시고, 이런 공정력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유효. 자, 이것을 적법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자, 유효입니다. 유효.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에요. 다만 적법성은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형의 공정에 위해서도 상대방 국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그런 효력이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은 그죠? 무효인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부관이죠. 부관에서 17조 1항 2항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자, 먼저 재량행위와 부관이죠. 자,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 때문에 재량이 있다면 부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속행위인데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 때문에 이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부관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그죠?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없죠. 예. 자, 이렇게 두 개를 대칭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사후 부관. 자,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첫째, 법률의 근거, 당사자의 동의. 세 번째, 사정 변경인데, 사정 변경은 뭐죠? 무조건 사정 변경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처분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항상 이럴 때는 단순하고 간명하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사후보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된다. 언제? 근거, 경우의 사정 변경.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시고 오죠. 약한 살을 붙이면 됩니다. 부관의 한계는 읽어두면 돼요. 부관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 최소한 범위 한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죠? 한 번 정도 잘 읽어두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인데, 자, 취소는 거죠. 이것은 거죠. 원래 하자가 있는 거죠. 처분 자체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하자로 부르고, 이는 하자 때문에 취소합니다. 그 때문에 항상 취소는 소급적 취소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급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당사자의 신뢰 보이죠. 자, 이런 어떤 이제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효력은 그래서 그냥 둔다는 얘기예요. 두고 장래에 향해서만 취소합니다. 이렇게 장래에 향해서 취소한 것을 보통 추구표 불러요. 추구표. 자, 그래서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추급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취소할 때는 형량명령. 형량명령은 뭐냐면 그죠? 모든 이익을 전부 다 검토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이익을. 그래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 그리고 실수로 달성되는 공익, 이것을 전부 다 비교해서 어떤 것이 무거운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소는 형량명령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뭐냐면 원시적 하자, 원래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된 게 원칙이지만, 자, 예외적으로 그죠? 어떤 상대방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형량명령을 거쳐야 됩니다.
자, 다만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청량 명령하지 않는다. 즉 무조건 취소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자, 보죠. 어떤 규칙 사유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는 이미 상대방 해당 국민이 그죠? 처분의 위협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 또는 중단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청량명령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해보죠.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량명령이 이론적으로 필요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한다, 하지 않는다? 예,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죠. 철회 이것은 거죠. 원래 처분에는 하자가 없지만 나중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자, 이것을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운전면허 취소 부르죠. 자, 근데 거기는 취소도 있고 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운전면허 발급받을 때 그죠? 부정한 수단을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해서 심추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원래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가 맞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법하게 받았는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서 면허를 취소하죠. 네, 그때는 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취소가 아니고 철회가 됩니다. 철회. 자, 이렇게 19조 1항을 보시고 그죠? 철회 사유 보죠. 첫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죠. 예, 이것은 법에서 취소와 철회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표현과 관계없이 그죠? 그것이 취소인지 철회인지는 이론적으로 봐야 돼요. 예, 어쨌든 철회 사유. 두 번째, 법령 등의 변경, 사전 변경. 세 번째는 중대한 공유이죠. 자, 세 개는 가볍게 봐두세요. 철회 시는 당연히 이때는 청량명령을 합니다. 한계 원칙이에요. 뭐냐면 철회는 원래 처분에 하자가 없고 후발적 사유 때문에 철회를 합니다. 그 때문에 자, 이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도 그죠? 청량명령을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다만 취소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것은 예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역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 즉 하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철회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적 처분과 재량 행사의 기준 있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제가 참고사항은 여기다가 별표를 쳤습니다. 예. 자, 이건 뭐냐면 현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또한 실무 문제집에도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정법 총론 시험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죠? 한번 보라고 이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과세인데 그죠? 세금 부과는 요건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세금이 얼마인지는 자동으로 그죠? 컴퓨터가 계산해 가지고 자, 처분하게 돼요. 세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국세행정에는 자동적 처분이 상당히 그죠? 자,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뭐 경찰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경찰도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태료, 범칙금 부과할 때 그죠? 자, 위반 행위 위험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이런 것들 이것이 자동적 처분이 되겠고, 다만 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뭐냐면 제한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할지 말지 얼마일지. 그런 경우는 거죠. 그것을 AI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그 때문에 자동적 처분에서는 제외됩니다. 재량 행사 기준은 읽어둡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재 처분의 채측 기한이 있죠. 자, 제재적 처분은 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자, 그럼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허가 취소 정지나 주기죠. 등록 말소 이런 것들. 자, 이것은 위반 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5년, 그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입니다. 자, 나중에 이와 유사한 것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오죠. 그 때문에 이제 그 법을 볼 때, 그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척기간 배제인데,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위에 있던 5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5년 지나도 제재하겠다 그거예요. 5년 지나도. 역시 그것도 그죠?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가 큰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3, 4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자, 조사 출입 검사를 기피 방해 거부합니다. 자, 그런 경우이죠, 그죠? 제재 처분하기 위해서 자, 조사나 또는 출입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에요. 자, 또는 4, 5 보시면 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 안전, 생명, 환경에 심각하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4개를 보는데 이것도 역시 아니어도 그죠? 상대방의 규칙 사유가 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징수에 따른 신규 제재 처분이 있죠. 자, 이건 보죠. 심판의 재결이나 법의 판결에 따라서 제재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처리되면 자,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즉 운전면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취소를 취소하라 판결 또는 심판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취소는 잘못되었지만 이 사람이 위반 행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그에 따라서 뭐 면허 정지라든가 다른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제재 처분은 자,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 이내. 1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년 하나 외워둡니다. 자, 다음 23조 사항을 읽어두시고 그 다음 인허가 의제가 있는데 인허가 의제는 행정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것이 문제될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헌법상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죠? 체결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다시 말해서 구두는 안 되고 그죠? 네, 문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인데 이쪽으로 역시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먼저 30조에서는 행정상 강제의 의의죠. 의의를 잘 봐야 됩니다. 뭐 따오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직접강제 있죠. 자, 문제에서 의의를 줍니다. 의의를 주고 그죠? 자, 이것이 뭔지는 묻기도 하고 또는 다른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읽어둡니다. 자, 근데 적용 배제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은 형사, 행형, 보안처분. 자, 이런 경우는 각기 개별 법률이 있으니까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신청 있죠. 이렇게 외국인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형사, 행형, 보안처분, 외국인 이런 경우는 행정 강제에 대한 행정기본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했죠. 자, 먼저 여기는 계고하고 통지하고 그죠? 이행강제금이 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뭐 이론 수업 시간에 했죠, 그죠?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계고는 문서로 하고 그죠? 통지도 문서로 합니다. 자, 이것도 쉬워요. 예, 행정상 처분이죠, 그죠? 처분은 문서로 합니다. 문서. 구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그죠? 예, 그 예가 상당히 드뭅니다. 드무니까 전부 다 문서로 한다 생각하세요. 문서. 그래서 계고도 문서, 통지도 문서로 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가 있죠. 반복부가. 이행강제금은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보통 법에서는 그죠? 그 횟수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횟수는. 그래서 1년에 2회인지 3회인지 그죠?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 그죠? 일사부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질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뒷부분 있죠. 다만 뒤에 보세요. 네.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죠. 그건 안 돼요. 했으니까. 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합니다. 네, 이것도 눈여겨봐둡니다. 다음 직접강제인데 직접강제는 그다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죠? 자, 그리고 거기 사망 보시면 계고 통제에 대해서는 뭐 준용한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직접강제도 계고나 통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그죠? 아까 위에 봤던 30일주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개원화 통지도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개원화 통지는 어떻게 한다? 문서도 한다, 고지도 한다? 문서도 하죠, 그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즉시간제 의의도 잘 보시고, 그다음 정표 제시하고 고지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 읽어둡니다. 자, 다음 서부 고지 및 공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렵지 않지만 한번은 꼼꼼히 보면 돼요. 즉시간제 하려고 하는데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죠. 그 다음 현장에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빨리 물건을 그죠 치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 물건인지 알 수가 없고, 또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간제는 먼저 하고 나중에 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고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읽어두시고, 그죠? 이것은 한 번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제6절 가겠습니다. 자, 급박행정 자격인데, 자, 이것은 심화학습이에요. 이것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그냥 패스해도 관계없어요. 네. 수대를 위한 신고죠. 신고는 크게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행정청, 경찰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신고하면 끝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하고 행정청에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 두 개 있는데, 그죠? 신고를 하면 끝나는 신고가 바로 여기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 이것은 신고하면 끝나요. 자, 내용 한 번만 읽어보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입니다. 자, 우리 경찰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어떤 경우 있죠? 예, 대표적인 것 바로 집회 및 시위 신고죠. 예, 집회 및 시위 신고는 자, 형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경찰이 수리하고 말고 그런 건 필요 없죠. 예. 자, 이런 신고고, 이런 신고는 현재 행정기본법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우선. 자, 그리고 다시 위에 갑니다. 법령 등을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자, 접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리가 돼야 됩니다. 수리가.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수리를 위한 신고 또는 행위 요건적 신고 부르고죠. 이것은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두시면 그죠? 어떨 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쉽게 문제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신고의 종류는 두 개 있다. 첫째, 국민이 신고하면 끝나는 신고와, 두 번째는 국민이 일단 신고하고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 가겠습니다. 자,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 이것은 시험용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파트예요. 네. 자, 먼저 이의 신청 보죠. 아주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어려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그죠? 좀 생소하게 보이겠지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나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은 의무적이다, 필요적이다. 예, 의무적 절차입니다. 자, 누구한테 한다? 처분청이죠. 해당 행정청이 합니다.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자, 이런 이의 신청은 법령의 규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적용되고, 그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로 여기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할 것은 바로 그 처분청 행정청에 대해서 3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신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통지하는데 거의 좋은 통지를 잘 오진 않습니다. 네. 통지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 때문에 행정청이 그렇게 쉽게 그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법령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결과를.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 14일, 그리고 예비적으로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장 기간은
원처분 기간하고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14일이면 연장도 14일 이런 게 많은데 그죠? 그건 다르죠. 네, 다르니까 기억해야 돼요. 14일, 10일. 자, 그럼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인데 이의신청을 해도 그죠?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해놓고 뭐 결과를 안 기다리고 그죠? 행정심판이나 소송해도 관계없습니다. 네. 그럼 한다면 밑에 연결됩니다. 제소기한이죠. 이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인데 통지를 받고죠. 자,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행정심판은 며칠 내에 제기하죠? 네, 90일, 180일이죠. 자, 항상 숫자가 두 개 있으면 앞에 것은 안, 뒤에 것은 있음이에요. 그래서 안 날로부터 90일,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죠. 네,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적용됩니다. 자, 행정소송은 90일 1년이죠. 적용되는데 이 신청을 거치게 되면 그죠? 자, 그 기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산점이. 즉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돼요. 이때는. 자, 그 점이 자, 이 조문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거치지 않으면 처분받은 날부터 기산이 되고 이 신청 거치면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보죠.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있죠.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필요적인 이의신청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때 며칠 거칩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설명하겠는데 지금 이거 보면 그것이 딱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리할 보면 됩니다. 자, 또 이의신청 또 있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집시법이 되어 있죠. 자, 집회 금지.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때는 며칠 내에 누구한테 한다? 예, 그런 것이 연관두고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은 요거 이거죠. 행정기부법만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 나머지 다른 법률과 관계는 읽어둡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처분의 재심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보죠. 당사자는 처분이 쟁소를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죠. 자, 처분을 원래 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소위 여러분이 불가증력, 자,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불가증력. 그래서 불가증력이 있는 처분은 쟁소를 통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자, 같은 대표적으로 제소기간, 심판 청구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툴 수가 없죠. 예. 자, 그런 어떤 거죠? 처분이라도 자, 다시 행정청에 취소, 취량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요.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 다시 그죠? 행정청에게 취소, 추대, 변경을 신청한 제도입니다. 예, 국민에게 상당히 유일한 제도죠. 그런데 그 처분에서 제재 처분이나 행상 강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죠? 자,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인데 제소기한이 경과된 처분이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결정하는 것은 판결의 비판력 또는 기소력에 유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외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외되는 것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유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예. 원래로 한다면 그죠? 어때요? 자, 그것이 어떤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자,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대상이 안 된 경우, 이렇게. 예. 또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증거.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준한 소외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아주 드문, 예, 그 예가 그죠? 굉장히 찾기 힘든 예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의 재심사는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도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라면 유리한 제도니까 그죠? 이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분의 재심사가 뭔지, 자,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그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요건인데 요건 보시면
당해 처분의 절차 또는 심판, 소송 그 밖의 진행성에서 당사자가 이런 재심 사유,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그때 주장할 수 있었다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단 과실이 없어야 돼요. 또 그 때문에 자, 아까 위에 있는 거죠. 1항에 있는 요건과 2항의 요건을 이렇게 더하면 그죠? 진짜 힘들겠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자, 쉽지는 않은 제도한 거죠. 많이 한다면 신청은 안날부터 60일 그리고 초분이 있은 후부터 5년입니다. 5년 특이하죠. 날짜 특이하기 때문에 60일 5년 그죠? 연결해서 받습니다. 안 60, 있은 5년이죠. 안 60. 그런데 이것은 각각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재심사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이고 이것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에요. 자, 그 때문에 그죠?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서로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5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기본법을 다 정리했고, 자, 이 정도 여러분이 기본법을 정리하면 그죠? 뭐 이것을 벗어나는 서모든 지문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도 여러분이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사실 공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정법도 아니고 그죠? 경찰학에서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이 맥시멈이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아주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